안녕하세요. 낚시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지난 시간에 통계학에서 수학이 굉장히 이해에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선형대 수학이 통계학을 이해하는데 특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보통 두 가지 부류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수학을 완전히 무시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거 알 필요 없으니까 그냥 도구만 쓸 줄 알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책들이 있고 다른 한 부류의 책들은 정말 수학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부류 책들에서는 수학을 깊이 있게 배우기 힘들고 두 번째 부류 책들은 수학적인 기초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문사회계열 종사자들이 그런 책들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그런 책들에서 그런 기초, 선형대 수학 기초 같은 것을 그렇게 차근차근 잡아주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부터 강의 시리즈를 한번 녹화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행렬이고요. 행렬을 통계학 공부를 하는데 왜 배워야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가 아이패드를 미러링을 해가지고 제가 필요한 필기를 좀 하면서 영상을 녹화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예를 들 건 이제 평균을 구하는 문제에 관한 건데요. 우리가 보통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이렇게 쓸게요. 어, 자료가 y1부터 yn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의 평균을 구하려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 자료들 다 합하고 그 자료 개수로 나누면 되죠.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이걸 보통 y 바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사실 행렬을 이용해 가지고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개념을 도입을 할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1벡터, 원벡터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원벡터가 뭐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1로만 이루어진 그런 어, 행렬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점 이거 있죠? 이거는 뒤집었다는 뜻인데 행과 열을 뒤집었다는 뜻이고 사실은 세로로 써야 되지만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로로 써놓고 이렇게 이제 오른쪽 위에 점을 찍어 가지고 사실은 세로로 써져 있다는 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1벡터는 이 1이 계속 되는데 몇 개가 계속 되냐면 n개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냐면은 이 1벡터에다가 자료를 한번 곱해 볼게요. 이 y는 뭐냐면은 위에 있는 y1부터 yn까지를 그냥 그 이 1벡터랑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 번 뒤집었던 거를 여기서 점을 찍어가지고 한 번 더 그 뒤집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1n 의 위에 점이 찍혀 있는 이거는 이제 가로로 이렇게 1이 나열되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y는 세로로 이제 y들을 이제 나열하게 되는데 뭐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행렬 곱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가로로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거랑 세로로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그 이 두 행렬을 곱할 때는 각각의 그 위치에 대응되는 것들끼리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 있는 1하고 여기 있는 y1하고 곱해가지고 y1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 1하고 두 번째 있는 이 y2하고 곱해서 또 더해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yn까지 다 더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 뭐가 되냐면은 그냥 위에서 이야기했던 y들의 합 요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냥 n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n분의 1을 앞에다가 쓰면은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평균을 이렇게 썸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었지만 행렬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방식은 이제 좀 고급 통계 교과서로 가면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은 이건 이제 바로 이제 회귀 분석 이야기인데요. 회귀 분석에 대해서 모르시더라도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아마 나중에 강좌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은 결국 뭐냐면은 자료가 있을 때 자료가 y죠. 자료를 뭐 그냥 단순 회귀라고 할게요. 독립변수가 한 개짜리인 그러면은 절편 그리고 기울기 그리고 여기 설명 변수가 들어가죠. 거기에다가 이제 오차까지 이렇게 더해서 자료가 이렇게 생성된다라는 가정을 하는 그런 모형이 선형 회귀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자료가 있다는 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이 인덱스를 적어줍니다. 보통 i라고 쓰죠. 자, 그러면은 이 식에서 이제 자료가 첫 번째 것부터 n 번째 것까지 생성된다는 거를 한번 써보면은 첫 번째 자료는 절편 더하기 그 다음에 기울기 곱하기 첫 번째 그 독립변수의 값 더하기 그 첫 번째 오창 물론 여기서 이제 오창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IID로 IID라는 거는 독립이고 같은 분포를 따른다는 뜻이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이제 쳤을 때 여기 있는 이 1도 바로 위에 있는 저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y sub n까지 갈 겁니다. 개수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료에서 이제 바뀌는 거는 뭡니까? 이 그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값만 계속 바뀌죠. 여기도 1이 아니고 그냥 1이라고 적어야 되겠네요. 제가 위에서 하나짜리라고 했으니까요. 1이 아니고 그냥 1입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n번째 자료를 이제 회귀 분석 공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나타내면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이제 깔끔하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제 y1부터 yn까지 있는 이 숫자들을 위에서 했던 것처럼 그 행렬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자료 y를 이 세로 벡터라고 부릅니다. 벡터로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 x 여기 있는 이 값들 있죠? 이 독립 변수들의 값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x들만 회귀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절편도 들어가죠. 근데 이 절편을 어떻게 볼 거냐면은 절편 앞에 1이 곱해져 있는 걸로 볼 겁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이 부분 있죠? 이 오창을 제외한 이 부분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 벡터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열에는 x 값들이 첫 번째부터 xn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개수를 아직 생각을 안 했죠. 개수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하면은 뭐가 되느냐? 행렬 곱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거 계산하실 수 있겠죠? 앞에 있는 행렬은 이렇게 가로로 쭉쭉 줄 그어가지고 나눠주고 뒤에 있는 행렬은 원래 세로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이 행렬 베타라는 행렬은 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계산해서 나오는 결과는 맨 첫 번째 이제 원소는 1과 베타 제로를 곱해서 베타 제로 더하기 그 다음에 x1과 베타 1을 곱해가지고 베타 1 x1 그리고 같은 요령으로 하면은 두 번째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2 그래서 쭉 가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래 이제 회귀분석 공식은 yi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i 더하기 2i인데 이제 이걸 1부터 n까지 쭉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어디 있죠?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열하는 대신에 그냥 요걸 활용해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쓸 수 있냐는 거냐면은 y는 y1부터 yn까지인데 이게 결국은 그냥 x 베타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베타 0 더하기 베타 1 더 x1 그래 쭉 가서 베타 1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n 요 행렬에다가 더하기 이제 2도 사실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2라는 거는 그냥 아까 그 등장했던 에러 텀이죠. 여기 있는 얘네들을 긁어가지고 열 벡터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더 이제 깔끔하게 좀 써볼게요. y는 x 베타 더하기 2 물론 여기서 2의 각각의 원소들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여기서 이제 2라는 거는 단순히 숫자 하나가 아니라 벡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별량 정규 분포라고 해야 되지만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통계학에서 행렬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행렬을 왜 배워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냥 행렬이나 선형대수학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으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아주 처음부터 행렬의 덧셈, 곱셈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초부터 시작하는 그런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